국민 여러분, 내일이 새해인데도 우리 전체적인 국가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고 무거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딱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저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쁘고 기대감이 넘치는 이 새해의 구정에 전 국민들을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이런 범죄 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탈북 우리 박사님 1호 여러분 다 아시죠? 이해란 박사님을 잠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북한의 그 구정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실까요? 사실 북한은 네. 그 전에는 음력서를 원래 세다가 그다음에 또 안 세다가 요즘은 또 음력서를 세는 분위기입니다. 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명절이라는 게 사실은 그 먹을 게 좀 풍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지금 뭐 식량난이 너무 심하니까 뭐 나라에서 기껏 줘야 술 한 병밖에 주는 게 없단 말입니다. 술 한 병도 줄 때가 있고 못 줄 때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이제 그 추석 음력설 이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민족 최대의 명절. 네. 여기 돼 있는데 북한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생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음력설은 의미가 상당히 축소돼 있고 그냥 하루 논다. 그래서 또 뭐 놀면서 사람들이 뭐 할 게 없으니까 그 카드놀이 뭐 화투라 그럽니까? 네. 화투 뭐 윷놀이 뭐 이런 일단 거 나눠서 먹는 거는 뭘 먹어요? 먹는 거는 좀 잘 사는 집에서 잎살떡을 쳐먹으면 가장 잘 쇠는 거고요. 잎살떡. 예, 그다음에 뭐 그 북한에서 이제 옛날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지금도 다르고요. 그래, 옛날 풍습. 그 돼지고기를 이제 뼈채로 붙은 거를 500g 뭐 요렇게 내줘요. 요만큼 내줘요. 뼈채로 붙은 거를. 뼈채로. 그럼 이거를 가마에다가 이제 물을 가득 붓고 삶는단 그래, 말입니다. 삶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돼지고기 냄새가 너무 나지 않기 때문에 돼지가 장화를 신고 건너간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돼지고기 국밥 예, 먹으면 이제 뭐 최고인데 저희가 이제 돼지고기에 이제 한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돼지고기 국밥을 아주 맛있게 만들었더니 다른 분들이 너무 맛있대요. 돼지고기 국밥을 너무 좋아해. 어쨌든 북한에서 그래도 좀 잘 명절 좀 잘 세는 집에서 세는 게 돼지고기 국밥, 잎살떡, 잎살떡. 뭐 콩나물, 뭐 고사리 나물. 자, 뭐 그다음에는 산소에 찾아가요. 산소에 겨울에는 못 가죠. 겨울에 못 겨울에 가고. 못 가고. 그다음 노는 집에서 문화는 그날 하루. 하루 이제 노는 게 윷놀이 하고, 윷놀이 하고, 뭐 하트 치고. 그 윷놀이는 저 남조선하고 같아요? 윷놀이는 같아요. 똑같구나. 예, 윷놀이는 똑같고. 그 유판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구나. 그런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한국은 명절날에 식당을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근데 북한은 이 아줌마들이 죽어나는 날이에요. 아하. 여기는 이제 뭐 제사상 차리느라고 그렇죠. 고생한다 그러지만 그렇지. 북한 주부들은 네. 남편들이 끌고 오는 그 술손님을 치르느라고 어허.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허. 이게 남자들이요. 아. 나가서 어느 동네 집에 가서 술 마시고 오면 네. 5차, 6차를 간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게 부인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끓여서 대접할 게 많으면 괜찮은데 없잖아요. 근데 남편은 철딱서니가 없이 계속 술 가져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부부 싸움이 제일 많이 나는 날이기도 해요. 그렇구나. 예, 이게 또 대접을 잘 안 하게 되면 네. 남편 친구들이 또 가가지고 뭐 욕도 하고 또 뭐 이제 남편하고 부인이 또 막 싸우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게 다 뭐 여기도 뭐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네. 북한은 출세를 하려면 부인이 요리를 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술상을 잘 차려서 사람들을 잘 대접. 북한은 식당에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다 집에 가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예. 북한에서 이게 술상 차리는 것도 뭐 식사 대접하는 것도 네. 엄청난 뇌물입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하여튼간 이 명절 때 되면 네. 부인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하. 남편들이 계속 하루에 막 세 팀, 네 팀 막 오면 이야, 그렇구나. 예, 막 그 힘들잖아요. 그 여자들이 굉장히 힘들으시겠어요. 여자들이 정말 힘들죠.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뭐 명절 때 뭐 네. 제사상 차리느라 힘들다. 이거 힘든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구나. 근데 거기도 이제 요즘에는 제사상 차리는 게 이제 다 판매하는 게 판매하는 거. 생겨가지고 이야. 플라스틱 비슷한 거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지금 여기에 저
저 배달해 준대요. 예, 거기도 이걸 좀 배워가지고 그런 문화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향 가는 거는 그 문화가 고향 가는 거는 꿈도 못 꾸고요. 헤헤. 사실 그 통행증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야. 근데 요즘은 이 통행증 제도가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배급을 안 주기 때문에 배급을 안 주니까. 사람들의 그 통행이 너무나도 이제 막 그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목사님 우리가 이 아스팔트에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길까봐 되게 걱정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기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네, 근데 문재인이 지금 청와대에서 법을 어기는 방법을 지금 계속 우리한테 시범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뭐 들어오면 문재인부터 잡아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어떤 대깨문이 우리 식당에 와가지고요. 이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괜찮아요. 네. 대깨문이 식당에 와가지고 자기가 대깨문이고 문재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을 찍은 입장에서도 바라봐도 너무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맞아, 그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간첩이니까 그러죠. 그랬어요. 그렇지. 그랬더니 그거다. 맞대.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아니 대깨문이 한 얘기예요. 대깨문이. 맞아. 예. 맞아. 그래. 근데 그 며칠 전에 김태우 그 네, 수사관이 네, 수사관. 무슨 대깨문들이 머리가 가루가 돼가지고 돌아왔다. 그런 방송을 한 게 있었는데 이 대깨문도 네. 자기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내가 그 간첩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딱 비교를 하게 되면 네. 이게 문재인이 하는 게 완전히 이해된다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나는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법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법이 있어요? 그렇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도 이제 법이라는 걸 지키라고 만들어 놨는데 나라에서 배급도 안 주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굶어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거 길거리를 나서고 열차를 나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법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 문재인이가 그 간첩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그 자체가 간첩이라는 얘기죠. 신영복은 북한에서 네. 그 통일혁명당 거기에 그 당원으로 네. 엄청 그 소개를 했어요. 우리 그래요? 학교 때 배웠죠. 이야, 그렇구나. 김진락이, 그다음에 김종태, 사형당했지. 네, 신영복, 네. 다 우리가 학교 때 배운 거예요. 통역당 사건. 예, 근데 그걸 배웠어요? 배웠죠. 세상에. 그 책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었고. 이야. 예, 그런데 여기 오니까 저는 제일 놀란 게 네. 신영복 씨가 사망했을 때 네. 조서일보가 네. 와 이렇게 떠받치는데 내가 이게 기가 서울에 살고 있나 평양에 살고 있나 기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내부가 대한민국 내부가 지금 심각하게 이게 오염이 됐습니다. 근데 참.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부마 사태. 네. 가 이제 일어날 법한데 왜 지금은 부마 사태가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마 사태는 북한이 뒤에서 공작했으니까 일어난 거고 지금 여기는 공작하는 놈이 없으니까 일어 못 나는 거죠. 부마 사태가 못 일어나는 거죠. 예? 그게 우리나라의 모든 민주화 운동들의 맞아. 그 뒤에 북한의 공작이 없었다고 하연 장담할 수 있냐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포장을 해서 너무 성스럽게 만들어준 게 여기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오신 이후에 정말 그 충격스러운 사건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4.15 선거에 개입을 한다. 그럼요. 북한이 한국의 선거를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북한이 지금 그 테러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이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다 가지고 있지. 한 100만 명 이상을 가서 좌파 정부가 요즘 봤어요. 갖다 이제 뭐 바치지 갖다 바칠 수도 경향해서.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들은 정보에 따르면 중국에 벌써 10여 명이 나와서 여기저기에 옮겨 다니면서 둥지를 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거기 얘기가 뭐냐면 그거는 한국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래. 북한 사람이 말하는 게 요즘은 한국 정보도 북한에서 들을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그 민주당 160석이 완전히 세팅이 다 됐다. 160석. 예.
북한이 160석을 확정지었다. 아니, 야. 북한이 확정지은 게 아니라 여기 다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세팅이 됐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무조건 이긴다는 거죠. 선거 하나만 하네. 아니 뭐 걔네들 얘기가 이기는 거고 이 선거가 끝나면 뭐를 하느냐 북한이 금강산 뭐 개성관광, 아하. 개성공단 이거를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건 뭐 자기들 뭐 희망 사항이기는 하겠지만 예, 그게 밀어붙이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이게 뭐 김정은이 이걸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경우에 이번 총선이 끝난 다음에 한국에서 헌법 개정이 일어날 거다. 북한에 이거에서 내려온 얘기입니다. 한국의 헌법 개정이 일어날 것이고 헌법 개정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날 것이다. 한국 내부에서 예, 싸움이 나게 되면 그때 김정은이가 여기를 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올해 통일을 원년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번 총선은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그건데 이게 지금 하여튼간 뭐 쟤네들은 사이버 테러단도 지금 내려와서 그렇지. 공작하고 있고 그렇지. 근데 우리 여기는 지금 뭐 우리끼리들끼리 많이 싸우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사건이 네. 저짐이 있어요. 네. 그 뭐냐면 북한이 자기네 그 진보 진영이라고 네. 하는 좌파 집단이 네. 분열하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대한신당 만드는 거 막 엄청 욕했고요. 네. 대한신당 막 욕하고 막 뭡니까 또 무슨 당이지? 좌파의 그 당이 많잖아요. 그거를 막 분열되면 안 된다고 엄청 주문을 하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저를 욕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상당한 숫자가 북한에서 한국에 있는 이 공작 사이트를 지령입니다. 지령. 그 목사님을 지금 작년 한 9월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뭐 사탄의 대변자라느니 뭐 무슨 악마 재판관 뭐 이런 뭐 하여튼간 계속 방송으로도 욕을 하고 글로서도 욕을 하고 계속 욕을 하는데 목사님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북한에 지금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 속에서는 목사님이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래요?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기독교의 수령이냐, 뭐 목사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냐, 막 이런 것도 이 문자 있어요, 진짜로? 국민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북한 사람들에 의하여 나는 남조선 수령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목사님 뭐냐면 북한 일반 주민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그 연설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떤 연설이냐? 그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에서 그때 맞아요. 그 얘기 나는 말씀하시고 입만 열만 그 소리 하니까. 그걸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들었고 아하. 자기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잘 사는 것 같다. 맞죠. 그 이거는- 내용은 이제 내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 1945년 이제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다. 3일 후에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졌는데 그때의 한반도에는 두 사람의 선택을 강요받았다. 하나는 이승만, 하나는 김일성. 근데 남한은 우리가 이승만을 선택해서 오늘 같은 세상이 되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해서 세계 거진 나라가 됐다. 이제 이런 설명을 내가 쭉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그냥 말하려면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렇지. 탈북자들한테도 이제 여기는 말하기도 편한데 말했을 때 그게 잘 납득이 안 되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런 국민혁명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셨다. 저는 이거 정말 장담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참 힘듭니다. 지금 힘들지만 이런 위기가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가서 말하게 되면 맞아요. 뭐라 그랬어요? 또라이라 그랬어요. 또라이. 맞아. 저보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맞아요. 야, 너 이승만 존경한다 그러면 장사 안 되니까 맞아. 이승만 존경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짓밟아버리고 능욕하고 이렇게 그 무시하고 멸시한 게 대한민국 재앙의 근원이었다. 이거를 지금 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북한 사람들까지도 이승만에 대한 거, 미국에 대한 거 들었다. 저는 목사님 정말 큰일 하셨고요.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는 겨자씨를 많이 뿌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지금 것 요 같습니다.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 생각난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우리 한국이 이렇게 혼돈되고 저 문재인이가 나타나고 주사파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 속여먹고 하는 그 모든 전체 핵심이 여러 말로 한 게 아니라 거짓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발견했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해방 후에 이제 그 미군이 오키나와의 미군이 한국에 와가지고 안아야 될 미군이 와서 우리끼리 그냥 잘 살게 놔두면 되지.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자탄 때린 것은 미국이 잘했다. 근데 그 후에 왜 한국에다 미군이 왔냐? 와서 9월 5일 날 와가지고 왜 미군이 왔기 때문에 남북한이 나눠졌고 6.25가 일어났고 오늘까지도 우리는 너희들이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지금 왜 군대 가는지 알아? 미군이 와서 니들이 군대를 가게 된 거야. 이 거짓말 하나. 이거 가지고 세상을 엎었는데 내가 그것을 쳐내기 위해서 비싼 돈을 거금을 들여서 이게 영상을 내가 제작했습니다. 봤어요. 예, 보셨죠? 예, 봤어요. 시청자 여러분, 너아라 TV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그 정강훈 목사 제작 영상해서 전 국민 필독 영상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꼭 시청해야 될 영상 이렇게 치시면 맞습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꼭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모든 국민들에게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래야 대한민국의 이 젊은이들 특별히 30, 40대 애들이 정교조가 거짓말 해놓은 이 거짓말로부터 벗어나. 거짓말은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제가 비싼 돈을 들여서 제작을 했으므로 이번에 특별히 명절을 지나면서 온 가족과 함께 둘러 앉아서 이거 필독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아라 TV에 들어오셔서 정강훈 목사 제작 필독 동영상 이걸 치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탄 터졌을 때에 그때에 결국은 왜 한국은 이렇게 됐는가, 북한은 왜 저렇게 됐는가 하는 역사적인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근데 아까 이제 본질적 얘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냐 하면 선거 있잖아요. 앞으로 4.15 선거에서 북한이 통전부가 중국에 와서 인터넷 통해서 개입하게 되면은 쟤들은 해킹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선거 통계도 다 조작하고 그러면 뭐 지금 저한테 여기 한 30개 정도의 그 투표 감시 특별히 그 부재자 투표 또 전자개표 이것만 지금 막 가는 단체들이 한 30개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막 강요해요. 뭐라냐면 목사님 이거 애국운동도 다 중요하지만 선거할 때에 그 전자투표 또 무슨 부재자 투표 이거 못 막으면 이거 다 헛방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 전자투표를 조작하고 부재자투표 조작하는 것이 한국에서만 한 줄 알았는데 북한의 통전부가 이걸 전산망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북한이 청구서를 내미는 거죠. 야.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깜짝 못하고 쩔쩔매는 게 왜 그래요? 그러구나. 권력이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한테 나온단 말이에요. 야. 그리고 내가 보니까 문재인이가 뭐 간첩인 것도 있겠지만 문재인은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오직 선거운동입니다. 오직 선거운동. 예? 지방선거 운동 지나고 나니까 또 총선 운동 또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대선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직 선거밖에 모르는데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제 선거에만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선거를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고 이거는 거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가서 운동하는 거 중요하지만 자기 표가 잘못되지 않는지를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운명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게 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편은 네가 책임져라. 지켜라. 네가 책임질 못 지면 그는 뭐 너는 역적이다 이렇게 가야 그렇지,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단합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이거를 막아내는 것도 정말 그맞지 않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이런 걸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